자, 토익 스피킹의 진짜 채점 기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절약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4월 시험 대비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익 스피킹의 정확한 채점 기준 한번 정리를 해보고 3월에 출제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 예전에 나왔던 문제도 같이 엮어서 볼 거고 그걸 기반으로 4월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고득점이 나올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입니다. Part 1 Direction. 여러분 소리 내어서 지문 2개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문항당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가 주어지죠. 자, 이렇게 두 문항 풀어보시면 되는데 유형 가볼게요. 지문 소리 내어 읽기. 굉장히 간단하죠? 자, 실제로 Part 1을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어요. 공부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어요. 하지만 공부 시간을 오래 잡습니다. 쓸데없이 잘못된 정보로.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하시면 공부하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시험장에 가서 자신감도 생겨요. 여러분 이제 잘 못했다라고 생각되면 그 찝찝함 때문에 디폴트가 막 연달아 꼬이거든요. 네,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정확한 채점 기준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채점 기준, 발음 억양 이 두 개로만 채점이 됩니다. 발음 영어로 pronunciation, PR, 억양 intonation 이 두 개로만 채점돼요. 그래서 유형별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채점 기준 이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3월 달에 마찬가지로 접속사나 전치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늘 그렇죠. 자, before we begin 하고 올려 있습니다. 접속사나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의 특징이 문장이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려 읽고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면 내려 있습니다. 자, before we begin 하고 올려 있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있습니다. because 마찬가지로 접속사죠. because you do something 올려 읽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있습니다. 자, if 마찬가지로 접속사죠. if you do something 올려 읽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while you do something 올려 읽고 그 다음에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접사로 시작하는 문장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for 전치사 출제가 되었어요. for any other concerns 하고 올려 읽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으면 돼요. 자, 여러분 감점은 다 여기서 당합니다. 올리고 내려 읽는 거에서 당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45초 준비 시간 동안 어디에서 올려 읽는지 어디에서 내려 읽는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됐던 단어 강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repare, prepare 이음절 강세, remain, remain 이음절 강세. R 발음 유의해 주시고 제가 강좌 시간에 L이랑 R 발음 구분하는 법 연습 많이 시켜드렸죠? 한번 강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네, 이렇게 3음절 강세. expect, expect 이음절 강세. instruction, instruction 이음절 강세. connected, connected 이음절 강세. beginning, beginning 이음절 강세. fantastic, fantastic 이음절 강세입니다. demonstrate, demonstrate 이음절 강세. 그 다음에 performance, performance 이음절 강세. throughout, throughout 저 마지막에 강세가 들어가요. achievement, achievement 이음절 강세. award, award 이음절 강세입니다. 자, 지금 단어 강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좌 시간에 다뤄드린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Part 1에서 강세 실수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 틀린다고 감점하진 않습니다. 이게 반복이 돼야 감점이 돼요. 그리고 강세 실수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안 한다고 했죠. 왜냐면 이런 어휘 잘 못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 붙는 것만 쓰기 때문에 오히려 단어 강세 실수는 Part 1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뤄드린 그 표 정도, 네, 그 정도 단어 리스트 한번 연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음절 가볼게요. construction, const 안 됩니다. construction, construction 이렇게. 그 다음에 apartment, apartment, apartment 하시면 안 돼요. 자, T랑 M 사이에 모음 없죠. 그리고 apartment, T 하시면 안 됩니다. T 뒤에 모음이 없습니다. 다시 apartment, apartment. 자, 이렇게 단어 강세 음절 유의해 주시고 L이랑 R 발음도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representative R 발음. 우리 R로 시작하는 단어, L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L 뒤에 모음이 나오는 경우, R 뒤에 모음이 나오는 경우 강좌 시간에 자세히 다뤄드렸죠. place, place, L 뒤에 A라는 모음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받침 있는 리을, place가 아니라
place, place. 네, 아마 다 복습이 되고 계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강좌 한번 다시 보시고요. bring, bring. R 뒤에 I라는 모음이 났어요. bling이 아니라 bring. 이때는 받침 없는 리을이죠. 네, 오케이, 좋아요. drain, drain. 마찬가지로 R 뒤에 A라는 모음이 나왔습니다. drain이 아니라 drain. 받침 없는 리을. drain이 아니라 drain. 이해하셨죠? 다 기억이 나세요? 많이 기억 안 나시면 다시 강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묶어 읽기 가볼게요. Welcome to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어디에 온 걸 환영합니다. 어떤 단체가 나오겠죠.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묶어 읽습니다. 자, 다음에 thank you for calling. 어디에 전화 줘서 고맙다.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겠죠. 네, cal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묶어 읽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나열식도 출제가 됐습니다. 요새 두 문단 중 하나는 무조건 나오죠. 예전에는 두 개 지문마다 다 나왔는데 지금 하나씩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information 올려있고 sessions and times 내려있습니다. 올려있고 덜 끝났으니까 또 올려있고 그 다음에 내려있는 거. A 하고 덜 끝났으니까 올려있고 B 하고 덜 끝났으니까 올려있고 C 하고 끝나니까 내려있는 거. 나열식 출제가 되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올리고 내려 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초 준비 시간에 한번 지문 딱 다 읽어주시고 어디에서 올려 있는지 어디에서 내려 있는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유튜브 코멘트로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데 시간 남아도 괜찮고요. 두 번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잘못 읽은 부분만 한 번 다시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채점자가 말했으니까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겠죠. 시험장에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찜찜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Part 1, 2는 낮은 레벨 태스크예요. 네, 점수를 주려고 만든 낮은 레벨 태스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art 2 한번 가볼게요. 자, Part 2 사진 묘사죠. 사진 한 장을 준비 시간 45초를 갖고 그 사진에 대해서 45초 동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문항에 출제돼요. 자, 그러면 3월 달에는 어떤 사진이 출제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유형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문제 유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사진 묘사 굉장히 간단하죠. 자, 채점 기준 역시 간단합니다.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거.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 어려워하시던데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Part 1, 2 둘 다 뭐라 그랬어요? 낮은 레벨 태스크라 그랬죠. 점수를 주려고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법에 반드시 올바르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장의 형태로는 말을 해야 됩니다만 자, 수동태 넣을 필요 없고요. 뭐 수동태를 넣어야지만 만점이 나온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수동태를 막 끼워 넣으려고 하다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뒷말 이어나가지 못하고 뒷발뒤 연달아 다 망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확한 채점 기준 중요하죠. 문장 개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8개에서 12개 사이가 가장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채점자 문장 개수 세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를 활용해서 복문을 말해야지만 점수가 나온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단문으로 다 끌어서도 만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유형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어느 사진에서나 나오는 기본 동작 플러스 장소별 표현 익혀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45초 감만 잡아주시면 감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에 출제된 사진입니다. 공항 사진, 사무실 사진, 뭐 이사하는 사진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생김새는 선글라스 낀 사람, 자, 그리고 모자 쓴 사람, 뭐 파란색, 검은색 반팔 상의를 입은 사람, 또 여러 가지 옷들이 나오는데 다 기본 동작 안에 들어가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동작은 자, moving boxes. 자, 박스를 옮기고 있었고 pulling luggage, luggage를 끌고 있었습니다. 공항 사진에서 네, 끌고 있었고요. 자, working on the computer, 사무실에서 항상 나오는 표현이죠. 자, wearing a blue shirt, 네, 이렇게 블루 셔츠를 입고 있고 wearing uniforms, 유니폼 입은 사람도 있었고요. pointing at something,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standing, 당연히 서 있는 어느 사진에서나 서 있는 사람 나오겠죠. 자, working at the desk,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 showing his back, 뒤돌아보는 사람. looking for something,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 talking on the phone, 전화하는 사람. 이렇게 동작들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기본 동작 플러스 그리고 장소별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해드린 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그 바깥으로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5초 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사람은 some people resting on the grass, 우리 풀밭 위에서 쉬고 있는 사람 나왔고 many trees, 나무 사진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배경에
그다음에 big windows. 네, 큰 창문 사진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틀 알려드렸죠. 이렇게. 자, 이 틀로 45초 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어디서 찍힌 사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심인물, 위치, 생김새, 행위. 자, 특히 생김새는 어떻게? 머리카락, 옷 입은 거 동작이 제일 쉽다 그랬죠? 생김새랑 행위는 머리카락부터 옷 입은 거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인물은 공통된 동작. 보통 뭐 sitting on the floor, 바닥에 앉아있거나 on the grass에 앉아있거나 뭐 showing their backs, 다 뒤돌아보고 있거나 이런 공통된 동작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시면 30에서 35초가 지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떨어지는 시계로는 45초가 주어지니까 10초, 15초가 남죠. 이때 배경 그리고 느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시간, 감만 잡아주시고 그 전에 당연히 기본 동작 플러스 장수별 편 익혀주시고 45초 감만 잡아주시면 감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모범 답변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묘사한 사진입니다. 자, 우리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자, 왼쪽 on the left 보면 I can see a man. 자, 남자인데 뭐 with black hair, short hair 뭐 넣을 수 있겠죠. He's showing his back. 뒤돌아보고 있고 wearing a backpack. 백팩을 메고 있습니다. And pulling luggage. 오케이, 짐을 끌고 있어요. 그다음에 next to him 그 옆에는 I can see a boy. 보이가 보이는데 looking at the camera. 카메라를 보고 있는 보이가 보이고 in front of him 그 앞에는 I can see some people. 사람들이 보입니다. pulling their luggage. 그들의 짐을 끌고 있는 짐가방 끌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on the right I can see a man working at the desk.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도 보이네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배경 묘사 30에서 35초 지나면 되겠죠. I can see some big windows in the background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 They look busy. 네, 공항 사진이니까 바빠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 빠르게 읽는다면 한 25초? 천천히 읽는다면 한 30초 정도 걸릴 건데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만점입니다. 만점에 이건 낮은 레벨 태스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 동작부터 입에 좀 붙여주세요. 한 20번 정도 읽어주세요. 그럼 입에 붙을 겁니다. 그리고 장소별 표현도 한 20번 정도 그 정도 투자해 주시고 45초 감 잡아주세요. 그럼 Part 2는 감점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Part 1, 2는 둘 다 낮은 레벨 태스크입니다. 여러분 점수 주려고 아주 기본적인 거 묻는 태스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감점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감점이 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만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까지 나 굉장히 잘했으니까 뒷파트까지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3 갑니다. 4번, 5번, 6번. 우리 4번, 5번은 15초 답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은 30초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문항별로 3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죠. 많은 학생분들이 뭐 그것 때문에 크게 뭐 유리해졌다 이런 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4번, 5번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6번에서 뭐가 나오는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가볼게요. 자, 제가 6번만 쭉 드렸는데 여러분 탑픽은 딱딱 뽑혀 나옵니까? 보통 4번이 먼저 나오고 사라지고 5번, 사라지고 6번 이렇게 출제되지만 여러분 6번 문제만 보셔도 탑픽에 뽑혀 나와야 돼요. 지금 파티를 초대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파티가 주제였습니다. 4번, 5번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파티에 참여했고 누구랑 갔느냐, 얼마나 자주 파티를 열고 얼마나 자주 파티에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겠죠. 초대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 이메일, 뭐 텍스트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박스 많이 입에 붙여주시고요. 당신의 동네에 자전거 도로가 더 필요합니까? 자전거 도로, 탑픽은 자전거입니다. 4번, 5번 유추해 보실 수 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탔나요? 얼마나 자주 자전거를 탑니까? 누구랑 탑니까? 아침에 타요? 저녁에 타요? 이런 것들 4번, 5번으로 계속 출제가 되죠. 15초 동안 잘 말씀하셔야겠고, 자, 당신이 살고 싶은 곳은? 그래서 neighborhood가 나올 수 있겠고 house가 탑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이사를 했죠? 거기 산지 얼마나 됐나요? 이런 것들이 계속 4번, 5번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취미 활동으로 하고 싶은 일은? 자, 그러면 여러분 free time, 뭐 leisure time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때 뭐 합니까? 휴가 마지막에 어디로 갔어요? 휴가 얼마나 자주 보냅니까?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4번, 5번 네, 그래서 빈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드리는 부분 꼭 익혀두시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박스를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갑니다.
자, bikes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전거 언제 마지막으로 탔고 누구와 탔나요? 한번 가볼게요. 자, the last time was yesterday. yesterday, 우리 어제 언제 마지막 the last time에 대한 답이 됐고 I was with my friends. 내 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개 물었으면 두 개 다 대답을 해야 되죠. 오케이. I love riding my bike with my friends. 내 친구랑 타는 거 좋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답변 잘 됐고요. 자, 당신의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장소가 있나요? 자, 왜 인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답해 볼게요. Yes, many people love to go to a park. 자, 파크에 갑니다. 가는 거 좋아요. In the neighborhood. 우리 동네. The park has nice bike trails. 오케이. 자전거 길이 있대요.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자,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8.3에 4번, 5번이 뭐 낮은 레벨의 태스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이 뭘 의미하냐면 만점 받기 쉽다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만 해도 만점, 너무 짧지만 않으면 그래서 한 9초에서 10초 정도만 대답하셔도 만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물었을 때는 두 개 다 대답해야 되겠고 하나만 물었을 때는 뭐 한 문장 정도 더 말씀하시면 시간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반드시 대답을 해주시고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6번 가볼게요. 당신의 동네에 자전거 도로가 더 필요합니까? 이건 평소에 생각 안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필요해요. 난 자전거 좋아하고 우리 이웃 주민도 좋아한다. 뭐 이 정도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f course, the town needs more bike trails. 이렇게 질문 그대로 반복했고요. 제가 강좌 시간에 틀도 해서 설명을 드리죠. 거기 아이디 박스 넣어서 30초 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3점 만점이에요. 자, 4번, 5번 뿐만 아니라 6번도 3점 만점입니다. 3점 만점입니다. 3점 만점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만점 받기 쉽다 그랬죠. 제가 왜 계속 이렇게 강조하냐면 학생분들은 6번에서 이게 딱 가운데잖아요. 11번까지 있으니까 토익 스피킹이 딱 가운데인데 여기서 30초 동안 말한 게 좀 찝찝하다. 나 만족 못했다라고 느끼면 뒷팔 때 막 연달아 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3점 만점이에요. 여러분이 찝찝하다고 느꼈을지라도 이미 만점 처리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점 처리가 안 됐더라도 그럴 리가 거의 없겠지만 만점 처리가 안 돼도 여러분 레벨이란 점수는 8, 8, 6에서 정해져요. 그렇게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는 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11번 8, 6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하면서 아이디어 공부해 주시고요. 3초 감 좀 잡아주세요. 자, as everyone knows, 모두가 알듯이 biking is a good exercise. 좋은 운동입니다. More and more people in my town are going to the park. 네, 그래서 공원에 가고 to ride and we need more.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So it would be really good to have bike trails in the neighborhood.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한번 강조했어요. 이건 아이디어 하나로 쭉 풀었는데 나도 좋아하고 우리 이웃 주민도 좋아한다. 뭐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30초 답변 3점 만점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3점 만점은 만점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익혀주시고 3초 감만 잡아주시면 이것도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Part 4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4 우리 표 분석 문제죠. 여러분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가정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한 사람한테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45초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7번, 8번 15초 답변 시간, 그리고 9번 30초 답변 시간이 주어져요. 각 문항당 3초 준비 시간도 주어집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 분석, 표 문제, 일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Ozark Community Center. 자, 여러분 이 표만 보시고 이제 만약 제 강좌를 계속 따라오셨더라면 이 표만 보셔도 7번, 8번, 9번 문제를 뽑으실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뽑아볼까요? 다 뽑으셨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 첫 번째 행사는 무엇이고 언제? 아주 전형적인 7번 문제죠. 네. 표의 서두 부분, 앞부분, 위에 부분 이걸 물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일정, 두 번째 일정, 아주 가끔 마지막 일정도 물어봅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7번 문제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었겠고 자, 모든 이벤트가 6시에 시작됩니까? 아니죠. 7시에 시작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8번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정보 주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8번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9번 documentary films. 자, 우리 다큐멘터리 관련된 그런 행사 다 말해주세요. 이렇게 탑픽 겹치는 거.
이렇게 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리고 또 파이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 워크샵 일정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간별표가 출제가 됐어요. 7번은 아주 전형적인 호텔 이름 날짜 표의 상단 부분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호텔이고 날짜는 언제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7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8번은 그룹 활동이 오후에만 스케줄 되어 있나요? 아니요, 오전에도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8번 문제죠. 잘못된 정보를 주고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자 9번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말하기. 토픽 겹치는 아주 전형적인 9번 문제였습니다. 두 개 잘 정보 전달하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8, 4,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 머리면 된다고요? 만점 받기 쉽다입니다. 그래서 문법이나 관사의 활용, 전치사의 활용 이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장의 형태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문장 틀도 드리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또 표가 하나 더 출제됐는데 뭐가 나왔냐면 물건 발주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7번 문제로 첫 번째 날에 어떤 물건이 어떤 회사에서 발주가 됩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8번은 회사 이름을 바꿔서 물어봤어요.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분석하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8번 문제죠. 잘못된 정보를 주고 고쳐달라고 묻는 회사 이름 바꿔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분석만 제대로 됐으면 들리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저희 강좌 듣고 연습하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또 9번은 같은 회사에서 발주되는 물건을 다 말해주세요. 전형적인 9번 문제였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3점 만점입니다. 7번, 8번, 9번 전부 3점 만점이에요. 머리면 한다고요? 만점 받기 쉽다. 정보 전달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고 문장의 형태로 말하되 전치사나 관사의 쓰임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 분석하고 표 분석해 주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문항을 좀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잘 들리기도 하고요. 스크래치 페이퍼 쓰는 법도 강좌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8, 5, 6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점수와 레벨은 8, 5, 6에서 정해집니다. 정말 중요하죠. 제가 뭐 앞서서는 8, 1, 2, 4까지는 뭐 3점 만점이니 만점 받기 쉽다, 뭐 점수 주려고 만들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8, 5, 6는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언제나 제가 하루 종일 채점했는데도 5점이 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8, 5 가볼게요. 자, 8, 5는 30에서 45초가량 되는 메시지를 듣고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45초 준비한 다음에 60초 동안 말씀하시면 돼요. 문제점과 해결책을 다 넣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죠? 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월에 나온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자, 가든 스토어에서 겨울에 이제 겨울 시즌이라 손님이 없습니다. 물건이 안 팔립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무슨 문제가 출제되었냐면 호텔 문제가 나왔습니다. 호텔에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손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홍보라고 크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수업 시간에 상황을 정리해 드리죠. 이 문제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온다. 결국 같은 걸 묻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이게 바로 메시지를 잘 듣는 방법입니다. 뭐가 나오는지 알면 들려요. 자, 홍보 문제 출제되었고 문제인식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You want to attract more customers. 더 많은 손님을 끌고 싶군요. To the garden center. 상호명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디어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드리죠. 아이디어 하나당 두세 문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디어 두 개를 입에 단내간하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상황이랑 연결을 지으실 수 있으면 응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분 틀에 맞춰서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디스카운트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디스카운트 해주면 좋겠죠. 근데 왜 줬느냐 라는 말씀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For some events, but that'll be a good chance to get opinions on improvements. 개선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고 그 chance to explain about the store. 그 가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죠. 자, 만약에 문제가 어려워져서 할인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쓰면 안 되겠죠. 그때 저는 쓰는 게 뭔가 있습니까? Promotional items, keychains, USB drives 뭐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겠죠. Promotional items를 나눠줘라. 만약에 디스카운트를 못하게 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셔서 1분 답변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익히셔야 돼요. 그걸 제가 강좌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걸 못하게 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른 아이디어를 활용해 줘라. 여러분이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홍보 상황 다뤄봤고요. 자, 다음은 식당입니다. 뭐 식당은 뭐 일반 식당, 구내 식당 뭐 여러 가지 뭐 먹는 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되고 이렇게 사연이 있는 상황도 있어요. 뭐 요리사가 너무 잘해서 분점을 낸다. 혹은 요리사가 너무 잘하는데 그 요리사가 떠나겠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want to attract many customers. 많은 손님을 끌고 싶군요. For the new branch. 새로운 분점에. 그래서 뭐 레시피를 배워라. 혹은 sample food. 네, 시식, 뭐 tasting 이벤트도 괜찮고 organic. 유기농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입에 많이 붙이셔서 상황이랑 연결을 짓고 1분 답변 쭉쭉 여러분 푸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또 공간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직원 감사 행사를 계획 중인데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오겠다. 그래서 공간이 모자라는 경우. 자, the place is not big enough.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To hold the appreciation event. 감사 행사를 열 만큼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Schedule two sessions. 우리 세션을 나눠서 할 수 있겠고 뭐 오전 오후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약간 big convention center 더 큰 장소를 빌리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스케줄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apology letter, 아이디어 박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사과의 말을 뭐 전화 다 수용을 못한다. 뭐 충분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게 말하면 뭐 물건 반품 같은 아이디어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apology letter 활용하듯이 그렇게 또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8-5 문제 다뤄봤고요. 네, 8-6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알려드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60초입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까요? 자, 중요한 결정할 때 부모의 조언을 얻습니까? 부모님이 내 멘토입니까? 같은 문제죠. 이거 인물 아이디어입니다. 인물. 여러분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1분 동안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네, 조언 얻죠. 교수님한테도 얻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에게 조언 얻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거 좋아요? 부모님이랑 함께 살면 좋은 점. 그 인물을 부모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1분 동안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예전 교수님이 여러분 졸업 전에 교수님이랑 1년 동안 학교를 더 다니면 뭐가 좋은가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교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물 아이디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나를 잘 알고 맞나요? 혹은 부모님은 자녀를 잘 알고 선생님이면 학생을 잘 알고 교수님도 학생을 잘 알겠죠. 팀 리더는 팀 멤버스를 잘 알고 자, 그 다음에 경험이 많아요. 우리 인물 아이디어 2개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1분 동안 말씀하실 수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푸셨을 것 같고 고득점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사업 파트너 이것도 인물이랑 뭐 비슷한 건데 자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험 혹은 뭐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 이렇게 2개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 저는 경험을 골라봤습니다. 자, 여러분 일과 관련해서 쓸 때 경험이 많으면 어떻게 work better and more efficiently 계속 들었죠. 일이랑 관련된 아이디어 박스는 이렇게 연결을 많이 지을 수 있다라고 강좌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거기다 아이디어 여러분 쭉쭉 나옵니까? 네. 자, 다음에 경험이 많은 사람은 get along with others well. 자, get along with 뜻이 뭡니까? 잘 어울리다죠.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려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을 잘합니다. work together better. 그래서 team projects. 이런 아이디어 쓰고 있죠. 네, 여러분 충분히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일을 배울 때 혼자 하는 게 좋아요? 혼자 독학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배우는 게 좋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도 나온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재택근무 문제입니다. 혼자 오는 게 좋아요? 여럿이 하는 게 좋아요? 자, 재택근무가 좋으면 혼자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되죠. 맞나요? 그럼 재택근무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럿이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볼게요. 왜냐면 재택근무는 혼자 하는 거니까. 자, 너는 혼자 하는 게 좋다라 했어요. 왜? comfortable. 자, 혼자 하면 편하죠. 편하면 work better and more efficiently. 그리고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2개 활용해서 재택근무의 장점 얘기할 수 있겠고 난 독학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더 빨라요. 왜?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argument가 생길 수도 있죠. 맞나요? 이렇게 말다툼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느려집니다. 혼자 하면 빠릅니다.
그리고 편해요. 편하면 어떻게 돼요? 편하니까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야.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재택근무의 장점, 재택근무의 장점은 혼자 일하는 장점. 혼자가 좋다, 독하기 좋다. 연결이 됩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리죠. 이 문제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아이디어 박스랑 연결을 지어서 아이디어 박스를 입에 많이 붙이시면 응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는 자 대중교통 문제가 나왔어요. 자 대중교통의 단점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장단점 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장점부터 가볼게요. 자 less stressful 이건 장점이죠. 자 driving a car 자 차를 운전하는 거 in heavy traffic 우리 교통체증에서 운전하는 거는 stressful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On the subway, subway에서는 people can read books 네, 책도 읽을 수 있고 talk on the phone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driving a car is expensive 맞죠? 비싸니까 비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 출제된 대중교통의 단점은 전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stressful 해요. 맞죠? 네, have to stand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고 there's no privacy. privacy도 없고 worrying about 뭐를 걱정해야 됩니까? Others reading my messages on the phone. 내 메시지를 볼 수 있죠. 그런 privacy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a limited amount of space. 스페이스가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죠. Nowadays we need to maintain. 뭐를 유지해야 됩니까? Social distancing. 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네,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아이디어 박스 입에 많이 붙여주시고 문항이랑도 많이 연결을 지어보세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하는 게 더 좋나요? 현지인을 통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여러 개 보통 매체 비교 문제죠. 뭐 TV 그리고 인터넷 그 다음에 뉴스페이퍼 혹은 서적 계속 비교가 됩니다. 뭐 다른 나라의 문화나 뭐 전통 이런 거는 뭐 최근에 나온 문제고 예전부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익히기 위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좋은 매체입니까? 우리 인터넷 얘기 많이 해봤고 TV 얘기 많이 해봤고 신문 얘기 많이 해봤어요. 자 그럼 현지인보다는 인터넷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람들이 visual learner죠. visual learners. 내가 사람들이 시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각 자료를 잘 활용합니다. pictures and videos. 여기 해당되는 아이디어 많이 입에 붙여주시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 85에서 video tutorials, 그 86에서 인터넷 맞죠? 그리고 인터넷 렉처, 온라인 렉처도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reliable. 자, 인터넷을 뭐 wrong information, false information, misleading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자, 그 reliable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verified,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지는 뭐 biased하다, 뭐 좀 편향돼 있다 이렇게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가 나온 문제는 내가 고른 거 말고 나머지가 안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매체 비교 문제의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문, 인터넷, TV의 장점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고른 걸로 쭉쭉쭉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많이 입에 붙여주시고 문항이랑 연결을 많이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3월 문제 좀 풀어봤습니다. 3월 문제 풀어봤고 채점 기준 명확히 했습니다. 채점 기준 정말 중요하죠. 채점 기준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시험장에서 모든 게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제 강좌를 통해서 채점 기준 명확히 해주시고 8부터 4까지는 감점을 당하지 않겠다가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8, 5, 6는 아이디어 박스를 입에 많이 붙여주세요. 제가 강좌에서 어떻게 공부하라고 알려드리거든요. 아이디어 박스를 한 번 읽고 한 문장씩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고 눈 감고 읽으면서 입에 붙여주세요. 그렇게 계속 읽으신 다음에 문항이랑 연결 지으실 수 있으면 나중에 응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분 틀을 활용해서 찹찹찹 여러분 원하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자료 또 준비해서 5월 시험 강좌 대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저 역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제가 3월 시험 대비 강좌 촬영할 때도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힘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달 5월 시험 대비 강좌를 촬영할 때는 좀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날씨도 따뜻해질 거고 여러분 힘내시고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손 씻기 생활화. 자, 여러분 감염 사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오염된 물체를 손으로 만지고 그 손으로 코나 입, 눈을 만져서
이렇게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생활하셔야 되겠고 손 소독제도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사회적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social distancing.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6feet, 한 185cm 정도, 이 정도 좀 거리를 벌려서 생활을 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은 2m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elf-quarantine. 자, quarantine은 격리란 얘기입니다. 격리. 네, 스스로 격리, 자가 격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했던 미국 대학교는 학교가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됐고 네, 직원들은 월급의 3분의 1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with full benefit. 네, 그거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medical care는 남아있다. health care는 남아있다. 아무튼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고 미국에서 제 친구들 식당 하시는 분들 네, 이제 식당 이제 문 닫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세요. 물론 지금 한국도 굉장히 힘들고 네, 그런 시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도 여러분 응원하도록 할게요.